Why do I get the feeling you're going to be the death of me? Don't say that, Master.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10년 후 성인이 된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본격적으로 다스베이더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려낸 프리퀄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클론의 습격입니다. 장고팩과 오비안의 대결부터 전작에서 오늘 내일 하던 요다의 모습과는 다른 화려한 검술 실력, 제다이들의 대규모 전투, 무엇보다도 R2가 계단을 올라가는 충격적인 모습까지 전편에 비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액션으로 그나마 볼거리는 다양해진 이 편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클론의 습격은 1억 1,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6억 5천만 달러, 하나로 대략 9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2002년 글로벌 흥행순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누가 봐도 상당한 기록이긴 하지만 스타워즈 시리즈 중 글로벌 흥행순위 1위에 오르지 못한 최초의 작품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2002년에 개봉한 작품들을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65%, 메타크리틱 54점, IMDb 6.6으로 전편에 비해 볼거리는 많아서 비교적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프리퀄 시리즈에서 1편과 2편 중 어느 작품이 더 최악이었나를 두고 아직까지도 팬들 사이 많은 의견이 나올 정도로 평가는 사실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혹평을 받은 1편과는 다르게 이 영화가 거의 만장일치로 신나게 까인 대표적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파드메와 아나킨의 소름돋는 병맛 로맨스 때문인데요. 스타워즈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로 볼 수 있는 아나킨과 파드메의 러블라인은 영화 사상 최악의 로맨스로 회자될 만큼 수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리지널 시리즈와는 다르게 영화와 대부분이 CG로 연출된 만큼 CG 관련 오게티를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요. 오비안과 아나킨이 암살자를 추격하는 초반 장면에서 아나킨이 끌고 온 스피더 뒤에 안테나 2개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CG 장면으로 넘어갈 때마다 안테나가 사라지고 클로즈업 장면으로 넘어올 때마다 안테나가 다시 붙어 있습니다. Oh, you know, Master. I couldn't find a speeder that I really liked. 스피더를 타고 암살자를 추격하는 장면 속 DVD 코멘터리에 따르면 스타워즈 오리지널 시리즈의 명장면 중 하나인 다스베이더의 타이파이터와 루크의 엑스윙 추격신을 이스터에그로 숨겨두었다고 하는데요. Okay, coming up way over on the left-hand side of frame, there's an X-wing being pursued by 3 TIE fighters right here. Hard to see, but it's there. 안테나보다 찾기 힘들어서 저도 여러 번 돌려본 후에야 발견했는데 장면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 왼쪽 하단에 자세히 보면 타이파이터 세대와 앞에 엑스윙이 코딱지만하게 보입니다. Right here. 추격신이 끝난 뒤 이어지는 클럽 장면에서 여러 카메오 출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유명한 카메오로 암살자의 팔을 썰어버린 오비안을 쳐다보는 엑스라는 오리지널 3부작부터 3PO를 연기한 배우 앤서니 데니얼스고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자자 빙크스를 연기한 배우 아메드 베스트와 마지막으로 옆에 보라색 외계인은 조지 루카스 감독의 딸 케이티 루카스입니다. 클럽 장면 속에 여러 카메오를 찾다가 재밌는 이스터에그도 하나 발견했는데요. 오비안이 술 마시는 중 옆에서 데스 스틱을 파는 이 외계인은 매트릭스에서 마우스를 연기한 배우 맷 도런입니다. 그리고 맷 도런의 출연은 단순한 카메오가 아닌 재밌는 디테일이 숨겨져 있는데 매트릭스에서 마우스는 네오를 유혹한 빨간 드레스의 미녀를 디자인한 인물입니다. The woman in the red dress. I designed her. 클론의 습격에서도 보면 마우스의 등장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빨간 드레스의 미녀와 비슷하게 생긴 여성이 아나킨을 쳐다보며 유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여배우는 피오나 존슨으로 같은 배우입니다. 또한 마우스와 오비안이 마시던 술을 보면 빨간 약과 파란 약을 표현한 듯한 연출로도 보이는데요. 제작진 측에서 따로 밝힌 건 없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매트릭스를 오마주한 장면으로 추측해볼 수가 있습니다. 클럽 장면 속 마지막 카메오로 오비안 뒤에 뚝배기를 뒤집어 쓰고 지나가는 금발머리 여성과 스포츠바에서 포드레이싱을 관람하는 금발여자, 그 앞에 흡혈귀같이 생긴 외계인과 대화하는 금발여자는 전부 같은 배우로 에이미 앨런이 맡았습니다. 이 세 캐릭터를 전부 한 배우가 맡은 이유는 설정상 새 쌍둥이 자매이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쌍둥이 역을 맡은 에이미는 아일렘의 직원이자 후에 트윌렉 쪽 제다이 마스터 아일라 세큐라를 맡은 배우이기도 합니다. 극중에서 아일라의 활약이라곤 오더 66의 두 번째 희생양으로 등장한 게 전부이지만 제다이 마스터들 사이에 보기 드문 과감한 패션에다 이쁜 외모로 아직까지도 많은 팬들에게 관심을 받는 캐릭터입니다. 여담으로 파다한 시절 아일라의 스승은 전편에서 설명드린 퀼란 보스로 콰이곤과 일행이 타투인에 머무는 동안 아일라 또한 퀼란과 함께 타투인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암살자를 피해 다시 나부 행성으로 돌아가는 파드메가 짐을 싸는 장면 속 자세히 보면 파드메는 분명 빨간 드레스를 들고 있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갑자기 파란 드레스로 바뀝니다. It's the only way we grow. I know. 오비안은 암살자를 추적하다 카미노 행성과 클론 트루퍼에 대해 알게 되는데 이때 라마수는 10년 전 클론 트루퍼를 주문한 제다이 마스터 사이포 디아스를 언급합니다. Jedi Master Cypher Diaz is still a leading member of the Jedi Council, is he not? 하지만 원본에 따르면 사이포 디아스가 아닌 사이도 디아스로
시디어스의 이름과 비슷한 어감으로 클론 트루퍼를 주문한 인물은 사실 다스 시디어스였다는 복선에 불과한 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각본의 사이도 디아스가 사이포 디아스로 오타가 나면서 루카스 감독은 이름이 마음에 들었는지 다스 시디어스의 가명에 불과했던 이름을 가지고 아예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오타로 졸지에 만들어진 캐릭터인 만큼 당시에 사이포 디아스에 관한 정보는 별로 없었지만 후에 공개된 캐논에 따르면 사이포 디아스는 제다의 미래에 거대한 위기가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비밀리에 클론 트루퍼를 준비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스 시디어스와 두쿠가 사이포 디아스를 살해하고 그들의 손에 떨어진 클론 트루퍼는 제다이들을 몰살한 오더 66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Execute Order 66. 즉 사이포 디아스는 자신이 예견한 불길한 미래가 본인의 계획 때문에 현실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카미노에서 오비안과 장고펫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 속 놓치기 쉬운 디테일도 있는데요. 오비안은 장고펫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파드메를 암살 지도한 현상금 사냥꾼으로 확신합니다. 장고펫을 암살자로 확신한 결정적인 단서는 대화를 통해서가 아닌 대화 도중 오비안의 시선으로 알 수 있는데요. 뒷모습이라 놓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 오비안은 장고펫이 아닌 뒤쪽 방에 시선이 고정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갑옷을 쳐다보는 보다 더 확실한 정면샷이 있었지만 갑옷을 봤다면 그 자리에서 왜 바로 체포하지 않았냐는 딴지가 걸릴까봐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And arrest Django.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was to keep it ambiguous. 아무튼 오비안이 장고펫을 현상금 사냥꾼으로 확신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작은 디테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장고펫과 오비안의 싸움이 끝난 뒤 우주선에 탑승할 때 자세히 보면 스타워즈 팬이라면 상당히 익숙한 천장에 뚝배기 박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스타워즈의 첫 작품 새로운 희망에서 스톰트루퍼가 머리를 박는 장면을 오마주한 건데요. 즉 헬멧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천장에 머리를 박는 건 모든 클론 트루퍼의 모체인 장고펫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작은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That's a trait that Django has. Is when he puts his helmet on and everything, he can't really see that well, and so he's constantly bumping his head. 물론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머리를 박는 건 실제로 배우가 헬멧을 쓰면 앞이 잘 안 보여서 발생한 NG 장면인데, 이 장면이 영화에 그대로 실리면서 지난 20년간 팬들 사이 큰 인기를 끌었고 이제는 아예 영화 속 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문에 머리를 박은 뒤로부터 헬멧 위쪽 부분이 살짝 찌그러진 디테일도 추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문을 뚫고 지나가는 다스베이더의 전통도 이 영화 속에서 이어지는데요. 아나킨과 파드메가 포획된 오비안을 구출하기 위해 지오노시스로 향하는 장면 속 드로이드 생산 공장으로 들어갈 때 자세히 보면 아나킨의 머리가 CG로 연출된 문을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오리지널 시리즈에서는 아나킨이 CG가 아닌 매트 페인팅으로 연출된 우주선을 그냥 뚫고 지나간 적도 있었죠. 지오노시스로 향하던 장고펫을 추격하는 오비안이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되자 소행성 뒤에 숨어서 장고펫을 따돌리는데요. We won't be seeing him again. 이 장면은 제국의 역습에서 보바펫과 한솔로의 추격전에 대한 복선으로 클론의 습격에서는 장고펫을 따돌린 후 지오노시스에 대해 알게 되고 결국 장고펫은 제다이의 손에 사망합니다. 이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아빠가 죽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보바펫은 두 번 실수 안 합니다. 고문을 받고 죽어가는 엄마를 지켜본 아나킨이 터스켄을 모조리 학살하는 장면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목소리는 아나킨 때문에 죽어서도 편하게 쉬지 못하는 콰이곤진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콰이곤진의 목소리가 들린 이유는 3편 마지막 장면에서 알 수 있는데, An old friend has learned the path to immortality. 콰이곤진은 수천 년간 잊혀진 포스의 영을 터득했고 오더 66에서 살아남은 오비안과 요다에게 기술을 전수해줍니다. 그리고 영화상에서는 설명이 따로 없었지만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아나킨 또한 포스의 영으로 등장하는데, 스타워즈 공식 웹사이트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콰이곤진에게 전수받은 요다와 오비안의 도움으로 아나킨 또한 포스의 영으로 승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의 가장 유명한 비하인드로 오리지널과 프리퀄 시리즈 통틀어 최초로 보라색 라이트세이버가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극 중에서 보라색 라이트세이버가 존재하는 이유는 확장 유니버스에 따르면 포스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균형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이유는 Good guys are green and blue, bad guys are red. That's just the way it works. No purple lights? You might get purple. 에이스 윈드를 연기한 세뮤얼 잭슨에 따르면 제다의 대규모 전투씬에서 자신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라색 라이트세이버를 요청했고, 수많은 색깔 중 하필 보라색을 선택한 이유는 People will be trying to figure out for years, centuries, what is the deeper meaning of Mace Windu's purple light. Only I know the secret. George doesn't even know. He has no idea why I asked. 세뮤얼 잭슨이 출연한 대다수의 작품을 보면 보라색을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집착을 할 만큼 가장 좋아하는 색인 건 많은 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메이스 윈드의 라이트 세이버에는 BMF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요. I have the real one at home that has bad motherfucker right here. BMF는 배드 마더퍼의 약자로 세뮤엘 잭슨의 또 다른 작품 펄프 픽션에서 본인의 지갑을 참조한 이스터에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That's my bad motherfucker. 라이트 세이버 관련 유명한 비하인드가 메이스 윈드의 보라색 라이트 세이버라면 가장 유명한 실수는 제다이 마스터 키아디몬디의 라이트 세이버인데요. 지오노시스에서 드로이드와 싸우는 정신없는 장면 속 자세히 보면 코네드의 라이트 세이버가 파란색에서 녹색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라이트 세이버의 색은 카이버 수정의 색을 따라가는데 이 중요성을 알고 있는 팬들은 작은 편집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결국 이 작은 오게티 때문에 키아디몬디는 녹색과 파란색 카이버 수정을 소유한 제다이 마스터라는 설정을 추가하기까지 했습니다. 메이스 윈드에게 괜히 시비 털다 참수당한 장고펫을 자세히 보면 그림자를 통해 머리가 날아가는 작은 디테일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런 디테일까지 추가한 이유는 나중에 보바펫이 아빠의 헬멧을 집어드는 장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이 장면에서 장고펫의 머리가 살짝 흘러내리는 연출도 고려했지만 너무 잔인해서 머리는 그림자로만 표현하고 헬멧만 집어드는 장면으로 바꾼 거라고 합니다. 제다이들이 궁지에 몰리자 요다는 클론 트루퍼를 끌고 오는데요. 전세가 역전되고 도주하는 두쿠를 추격하는 씬에서 아나킨이 로켓을 쏘라고 명령하지만 클론 트루퍼는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장면에서 아나킨 뒤에 자세히 보면 로켓이 하나도 아닌 무려 4개나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 마지막 오게티로 공격을 받고 파드메는 우주선에서 떨어지지만 오비아는 두쿠를 놓쳐선 안된다며 결국 파드메를 놓고 갑니다. 덕분에 비밀기지까지 알아내고 두쿠 백작과 싸우는데요. 한참 후 정신 차린 파드메가 경락고로 가야 한다며 서두르는데 이제 막 깨어난 파드메가 두쿠가 위치한 비밀기지를 알고 있는 게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프리퀄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클론의 습격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미라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